안녕하세요. 예, 우리 선배님이시고 화가 많이 나셨습니다. 앞에 이제 두 변호사님 그리고 이제 이종규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럴 때마다 가슴이 콱콱 막혀요. 이게 뭐 좀 오래된 그 피해자들이 뭐 촛불 정부나 이런 데서 좀 이렇게 달라지고 희망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가슴이 확확 막히는 이런 그 토론장 또 이런 장소에 늘 있다는 게 굉장히 좀 화가 납니다. 저는 이제 오늘 7, 80년대 노동 탄압 사건 국가배상 피해 사례 발표를 맡았고요. 예, 29쪽부터 34쪽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대다수 비슷한 각오를 갖고 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7, 80년대의 노동탄압 그 피해자들은 10대, 20대 그 검은머리 소녀 시절에 국가로부터 피해를 받은 당사자들인데요. 그 당시에 생계의 터전을 빼앗겼고 또 블랙스라는 족쇄에 이제 이렇게 묶여서 인권 침해를 굉장히 심하게 받으면서 이렇게 살아온 그런 피해자들입니다. 그런데 2018년 현재 이제 뭐 그 70년대 이야기니까 나이가 좀 뭐 이렇게 짐작이 되실 건데 제가 올해 64세입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의 이 피해 사실에 대해서 해결이 되지 않아서 거리에 서 있는데 2018년도 현재는 이 사법농단 양승태가 또 폭력을 또 한 번 또 씌워줬죠. 그래서 국가폭력을 2번을 당한 상태에서 현재 오늘도 우리 원풍 동지들이 대법원에서 지금 1인실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화가 납니다. 앞에 제가 이제 자료를 정리한 부분에서 노동탄압 사건의 배경을 정리한 거는 이종구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노동 문제는 노사 문제로 해석을 하시고 또 그걸로 귀결을 해서 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탄압 배경을 간단하게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자료를 좀 참고해 주시고요. 70년대 노동 탄압 사건의 피해자들은 민주화 보상법에 의해서 명예회복이 됐고 진실 하해 위원으로부터 그 국가 폭력의 경위를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도 책에 수록되어 있는데 이것도 그냥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오늘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사법농단 피해 사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피해자 원상 회복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국가배상 소송 피해 경위는 31쪽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2010년도 10월에 진실하해위원회 결정을 근거로 해서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크게 3가지 국가 책임을 주장을 했고요. 이거는 신군부, 그러니까 전두환 신군부의 계엄하에 있었던 사건과 70년대에 박정희 정권이 그 온갖 그 산하 기관을 다 동원을 해서 탄압을 노동조합을 깨고 개인의 해고를 시켰던 그런 국가에게 책임이 있다는 손해배상이었고요. 또 하나는 블랙리스트를 작성해서 생존권을 박탈한 그런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 침해에 대해서 국가에 배상 의무가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국가배상 소송 1심과 2심 재판은 국가폭력을 인정을 했고 블랙리스트에 대한 손해배상을 인정을 했습니다. 동시대 뭐 민주화운동 여타 그 사건에 비하면 사실은 손해배상이라고 해봐야 아주 작은 판결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이 대한민국은 뭐가 잘났는지 그나마 상고에서 대법원을 끌고 가더니 패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나중에서야 알았지만 양승태 신년옷을 하느냐고 그랬겠죠. 대법원의 패소 판결 이유는 아까 앞서서 변호사님들이 말씀해 주셨듯이 민사법 18조 2항의 재판상 하에였고 그리고 그 생활지원금 명예회복 소식을 듣지 못해서 미처 신청을 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과 또 생활지원금을 또 대다수 이제 수령을 했는데
이들에게 소멸시효 6개월을 적용해서 패소 판결을 하였죠. 앞서 변호사님이 정리를 해주셨듯이 이 사건은 양승태와 국정농단의 주범 박근혜와 재판결의 판결이었고요. 양승태가 조작한 대법원 전원 합의체의 판결에 근거한 것입니다. 다음은 재심 청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재심을 청구를 지금 해놨는데 앞서서 말씀해 주신 변호사 이야기에 희망이 지금 좌절되려고 하는데요. 하여튼 끝까지 싸워보려고 합니다. 2018년 8월 30일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한정 위헌 결정을 했죠. 민합법하고 소멸시효에 대해서요. 그래서 이걸 근거해서 원폭의 144명, 동일 33명, 그리고 그에 이제 재심 신청을 하였습니다. 청계 피고 그 소송자들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기에 재판 진행을 중단해서 현재 계류 중에 있어요. 앞서 이제 동일이나 원풍의 그 재판들이 번번이 패소되고 헌법소원 결정을 지켜본 후에 진행하려고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원풍노조의 경우에는 144명 중 현재의 위헌 신청을 한 인원은 13명 뿐이에요. 그래서 동일한 사건이니만큼 헌재의 결정이 동일하게 미쳐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현재 재심을 청구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뭐 희망이 없죠. 양승태 사법농단 관련 법관들을 처벌하지 못하는 현재 법원이 과거사 피해자들의 재심 청구를 온전히 받아줄 것인가는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양승태 사법농단으로 또 국가폭력의 피해자가 된 노동탄압 사건 해결 방안을 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라고 제안을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사건 그 피해자들은 앞서 그 이종규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복직 권고를 요구를 했어요. 원직 복직을 하는 것만이 유일한 명예회복이라고 저희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상위에서는 해당 공장에 권고문을 한 번 보냈을 뿐이고요. 우리 개인에게는 복직 권고를 이렇게 뭐 받은 적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노동계 블랙리스트가 사회 전체에서 폐기되었다고 인정될 확신이 없는 한 그 피해는 계속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진화위에서 2010년 9월 28일 날 국가가 입법한 공권력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 생존권을 박탈했다는 결정문을 보냈을 뿐이에요. 국가는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 행위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고 구속력이 없는 결정문으로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사 피해 노동자들은 국가폭력을 법정에 세워야 했고 단죄하여서 재발 방지를 하여야 한다는 의지에서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1심과 2심의 일부 승소나마 받아들였던 피해자들을 대법원으로 끌고 가서 결국은 패소 판결로 사법폭력을 저질렀습니다. 국가는 사법농단 사태의 진상규명과 관련자를 처벌하여야 합니다. 일제강점기 문제를 지금 해결하라고 하는 국가 아닙니까? 그런데 작금의 사법농단의 범죄 행위를 처벌하지 않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는 국가폭력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과거사 피해자들의 원상 회복에 대해 특별법을 제정하여 배상하여야 합니다. 이러하여 다음과 같은 과제들이 좀 제기되고 있는데요. 첫째는 국가가 국가에 대한 중대한 인권 침해에 대한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권리 남용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는 그전의 대법원 판례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마땅히 이 판례를 폐기한 양승태 대법원장 시기의 전원 합의체는 파기되어야 합니다. 둘째, 대통령 시행령에 구정되어 있는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생활지원금의 전년도 가구 소득 상한 규정을 개정해야 되고요. 지원금 신청 기간을 현재에도 가능하도록 확대하여야 합니다. 셋째, 2018년 8월 30일자 현재 이 한정위원이라고 하는 게 아주 형편없기는 하지만 요구하는 겁니다. 재판상 하해 조항과 국가배상 소송의 소멸시효를 제한한 것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한 것에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에 대하여서는 모두 소급하여 효력이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또 우리가 해야 할 방안으로는요.
첫째, 양승태가 개입한 모든 사건에 대해 재심 청구 등 재판을 통해서 법정 투쟁을 하는 방법입니다. 또 하나는 민주화법, 보상법 시행령 개정운동 및 특별법 제정운동, 입법 청원운동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강계 개정 및 입법 청원운동에 대하여 국민들이 가질 수 있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여론 바로잡기 운동을 전개하는 것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되돌아보면 과거사 민주화 운동과 노동 운동은 현재도 끝나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20대 검은머리 청춘의 그 국가폭력 피해자가 되었는데 60대 중반에도 여전히 피해 사례를 발표하고 있는 현실인데요. 현재 우리가 매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은 과거 민주화운동 및 노동운동이 올바른 평가를 받고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국민이 촛불에 담은 염원과 행동으로 지켜낸 촛불 정부에서 꼭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서 7, 80년대 노동탄압 사례, 국가배상, 소송 피해 사례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 말은 굉장히 많은데요. 시간상 이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